그 어떤 일이든 우연한 일이든 천재지변이 일어났든 나쁜 일이 일어났든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 모든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탓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고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네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혹은 불합리한 상황,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그걸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겼다면 불평불만 해봤자 소용없고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부자들이건 기업가건 자기계발 책에서든 혹은 성공한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려라. 탓하지 마라. 여기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에 나오는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문장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브에커가 말하는 부자나 부는 돈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의 행복이나 성공, 건강 모든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그건 어차피 당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는 대신에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비난, 합리와 불평을 제시하는데 제가 비난과 불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이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환경을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삼는다. 그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주식시장을 탓한다. 증권사를 탓한다. 직원들을 탓한다. 상사를 탓한다. 경영진을 탓한다. 상류층과 하류층을 탓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원망한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이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가 되는 길에 최악의 행위다. 왜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다. 불평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점점 잘못된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걷길이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고달프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다. 비난, 합리와 불평은 진통제 같은 것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약에 불과하다.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불평하는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둬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간혹 불평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해자인 척 하는 데는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게 뭘까? 바로 관심이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이 세상에 없다. 관심을 얻으려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결정하라. 여러분은 부자가 되겠는가 피해자가 되겠는가? 스스로 남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부나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읽어봤던 책인데 자기계발서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성공에 관해 다루는 책들에서 빠짐없이 꼭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 탓하지 말고 뭔가를 외부 상황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정부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땠고 저쨌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취업시장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문과라서 안 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취업에 실패를 했고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으로서 저도
진짜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는 위치는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발점은 모두 다르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외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탓을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어려운 취업 환경, 이런 걸 지금 바꿀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나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꼴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야생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슴무리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계속 사자한테 먹히고 죽어나갑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왜 우리 사슴은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맨날 쫓겨야 하고, 왜 맨날 이렇게 도망만 가야 하고, 근데 왜 사자라는 놈들은 저렇게 우리 잡아먹는 특권만 누리고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누구도 쫓아오지도 않고, 왜 우리는 뛰어다녀야 하고, 뭐 그렇게 불평하는 사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물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절대 모르겠지만, 뭐 혹시나 모르죠. 불평하고 있을지도. 어찌됐건 이제 그런 동물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냥 사자가 쫓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고, 이제 도망가는 게 싫고 가족을 잃는 게 싫으면 좀 더 먹을 게 풍부하고 뭔가 천적이 없고 사자가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개척하고, 그래서 서식지를 미리 옮기는 게 생존에 관한 유일한 대책일 겁니다.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외부 환경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을 내어주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찔리면 아 소리 내고, 그처럼 그냥 힘든 일, 안 좋은 일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 왜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생기고, 아 정말 억울하고, 왜 저 사람은 날 괴롭히고, 이렇듯이 그냥 외부 환경이 주는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응이 아니라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이란 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저하고 앉아서 외부 환경을 탓하고 울기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장애물을 헤쳐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미 일어났네. 어쩔 수 없군.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의 것이 뭔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서, 내가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상황을 더 이상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떠나가서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별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 상대가 어쩌고 저쩌고, 걔가 뭘 잘못했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럴 게 아니라, 좋았어, 이번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은 뭘까?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 자기 관리는 했는지, 뭔가 비전은 제시했는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매력적인 모습은 유지했는지, 상대방에게 나는 사랑받는 느낌을 줬는지, 내가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이별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는 그냥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질책하는데 왜 사용하겠습니까? 왜 모든 일에 사회가 어떻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고 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쓰십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또 거기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이별한 상대방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탓하던 그 에너지를 가져와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온전히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쓴다면, 몇 개월 뒤에, 진짜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말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었던, 외부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큰 상황이었던 간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해봐야 아무 여러분에게 득될 건 없는 겁니다. 그래봐야 여러분의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20대를 방황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갖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실패자같이 느꼈고, 나름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방황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여자친구는 떠나갔고 취업시장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 그때는 저도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고 매번 사회를 비판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에 그런 사회를 원망한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같이 공감을 얻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인생에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남 탓,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줄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스스로 패배자 같은 마인드를 심으면서 점점 더 안 된다, 이건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이 상황이 어쩔 수 없구나, 스스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 안에 패배자 같은 마인드를 심어주는 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 상황에서 더 나아지려면, 더 발전하려면 모든 걸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 안에 둬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꾸고 달라지게 하고 싶다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해야지, 내 통제를 외부의 상황 탓으로 돌리고 내 스스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던져버린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더욱더 가난한 사람일수록 외부 탓을 하고 모든 것을 어떤 것에 책임으로 돌립니다. 아닐 수도 있다, 왜 꼭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냐. 아닌 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그 상태에 머물렀다가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타개책을 찾아서 분명히 그 자리를 벗어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내 잘못이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불행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가난과 건강하지 못한 삶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우울하고 최악의 삶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통제 안에 두십시오. 그 어떤 일이든 우연한 일이든 천재지변이 일어났든 나쁜 일이 일어났든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 모든 거는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그게 부의 그릇이 됐던 마음의 그릇이 됐던 정신건강의 그릇이 됐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가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그릇도 작고 행복의 그릇도 작고 건강의 그릇도 작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외부의 탓, 어떤 상황의 탓, 어쩔 수 없는 요소의 탓, 그렇게 모든 것을 탓하면서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탓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망하고 뜬금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길을 가다 똥을 맞아도 그게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날 내가 주의하지 못한 탓이고 그날 내가 그 길로 그 시간에 걸어갔던 탓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 경험자로서 이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신건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일, 과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지나간 사건을 후회하고 얽매여 있느라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지나간 일, 내 통제 밖에 벗어난 일에 대해서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현재 이 순간, 이 상황에 집중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나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나의 목표, 부, 성공,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에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